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최근 관심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예방의학 관련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질환을 크게 보면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급성질환에는 급성 감염성 질환을 대표로 해서 응급처치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많은 질환 등이 해당이 되고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방의학은 이 두 분야 모든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 특히 노인 인구 증가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골다공증과 그 치료제의 하나인 주사제 프롤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은 폐경후 여성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질환이었지만 최근에 그 장수 인구가 많아지면서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증상이 딱히 없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골절 이후에 진단이 돼서 그로 인한 삶의 퀄리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또 그 치료 방법이 용이성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사 치료제 프롤리아에 대한 RCT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골다공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골다공증의 정의는 뼈의 밀도와 질이 악화되는 질환으로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큰 문제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덱사라는 검사 기준으로 골밀도 T스코어 마이너스 2.5 이하를 의미하고요. 고위험군으로는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 가족력, 또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이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인지율과 치료율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우리가 그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10명에 8명은 진단받지 못하고 있고 10명 중에 9명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서는 10명 중에 9명은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하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검사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보험 커버도 많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고비용의 검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보험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다공증 치료제로는요, 뼈 그 파괴세포에 작용하는지 또는 뼈 생성세포에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뼈 파괴세포에 주로 작용하는 먹는 약, 포스포네이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프롤리아, 즉 주사제로 나온 약물이 많이 사용 중이어서요. 그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은 드리고자 합니다. 치료에 대한 설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예방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7대 생활수칙이라고 대한골다공증협회에서 제시한 것이 있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한데 칼슘은 한 800에서 1200mg 정도 하루 필요하고요. 비타민 D는 800 IU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금연이라든지 절주, 카페인이라든지 짠 음식을 적절히 드시고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넘어지지 않아야겠죠. 그에 주의하도록 하고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는 위험군인 경우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연구 내용은 무작위 대조 연구 RCT라고 지난번 렘데스비르 연구에서 그 RCT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번 언급해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좋은 연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작위 대조 연구는 환자군을 크게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치료군과 위약군으로 나뉘고요. 치료군과 위약군을 일정 팔로업 기간 동안 추적해서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RCT라는 것은 새로운 약물 평가의 가장 이상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진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고 할당 방법은 과거에는 난수표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무작위 할당을 시행을 하고요.
이 연구의 가장 장점은 우리가 바이어스 중에 선택 바이어스, 연구자가 환자를 치료군이나 위약군으로 나뉠 때 생길 수 있는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충화 무작위 할당도 가능해서 우리가 연구 집단에서 중요하다는 어떤 변수들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무작위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연령, 성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지금 말씀드린 프롤리아, 데노스맵이라는 약물에 대한 그 골다공증 그 폐경 여성 환자에서 골절 예방 효과를 연구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JM에서 좋은 저널이죠. NEJM을 통해서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보시면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데노스맵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국제적인 지원자들과 또 무작위 할당을 했고요. 위약 비교군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코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덤이라는 그런 코호트를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구 집단이고요. 이들을 36개월간, 즉 3년간 6개월에 한 번씩 피하 주사로 60ml의 그 약물을 치료군과 위약군으로 나눠서 추적 검사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골밀도 T스코어 마이너스 2.5 이상인 60에서 90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약물의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베이스라인 구성을 보시면 평균 연령은 두 군에서 거의 동일하게 72.3세로 볼 수 있고요. 그 BMI라든지 또는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골밀도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골절 여부 또 혈중 내 비타민 D 수치를 두 군이 차이가 없게 잘 할당하였습니다. 통계 방법은 새로운 척추 골절 발생에 대한 약물 효과를 보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연구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이 새로운 약물이 원인이 될 것이고요. 결과로 이 논문에서는 골절 발생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충화를 했고요. 여러 가지 통계 방식을 통해서 연령 충화를 통한 비교 분석과 또 방사선가적으로 정의된 골절의 누적 발생률을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새롭게 발생한 척추 골절의 경우 그 릴레이티브 리스크가 0.32 정도로 68%의 감소를 보였고요. 골반 골절의 위험은 HR이 0.6으로 40% 정도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고요. 비척추 골절의 위험에 있어서도 HR이 0.8로 20%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암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골절 주위의 질환이라든지 저칼슘 혈중 등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골밀도 약의 골다공증 치료제의 어떤 주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턱골 괴사는 보이지 않았고 주사 부위에서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RR이 0.32로 그 크루드한 인시던스를 본 것이고요. 이게 이제 위약군이고 치료군이죠. 그래서 거의 그 감소되는 거를 육안적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연령 1년차, 2년차, 3년차 각 해마다의 그 RR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척추 골절에서 위약군과 치료군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반 골절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한 40% 정도의 감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치료군이고 위약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리아라는 약물은 척추골절 예방에 있어서 그 뭐 주사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한 3개월에 한 번 맞는 또 주사제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약물과는 효과는 유사하고요. 또 다른 먹는 치료제에 비해서는 우수한 거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롤리아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의 어떤 대안 치료가 될 수가 있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폐경 이후 여성에서 척추골절, 골반골절, 비척추골절 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 프롤리아의 RCT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해 보았습니다. 골다공증 먹는 약은 그 부작용,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위장 장애인데요.
그로 인해서 약 드시고 한 30분 정도 가만히 꿋꿋이 앉아 계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편감 때문에 치료를 유지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주사제는 그 횟수도 1년에 2번밖에 안 되고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두들 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라든지 비타민지 보충에 모두 다 신경을 쓰시고요.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